이렇게 하면서요. 이제 우리가 제일 강한 거, 제일 잘하는 거 있습니다. 저하고 박관천 우리 부단장과 이상호 기자가 제일 잘하는 거 무엇이냐? 바로 지귀현 이슈입니다. 지귀현 이슈인데요. 야, 봉지욱 기자 내하고 가깝게 지내는데 이번에 엄청 큰 거를 스픽스에서 안 터뜨리고 말이야. 다른 데 가서 터뜨렸던데 좋다. 오늘 우리도 그러면 원래 알고 있던 룸사롱과 관련된 내용 여러분들께 최초 공개 시도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일단 봉지욱 기자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샤르망이란 데인데 그 내부 관계자가 제보가 왔어요. 내부 아니 업소 내부 관계자. 관계자가 전화가 왔는데 제보가 왔는데 너무 충격적이에요. 국민의힘 의원들 몇 명이 저기에 자주 왔답니다. 이름은 제가 말하지 증거 않겠습니다. 있냐고. 증거. 내부 관계자가 이제 있죠. 얘기를 한 거예요. 소위 말하는 그 아가씨들 마담이 3명이 있었다. 그 중에 이제 뭐 한 분이 약간의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그건 내가 좀 설득을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보가 왔는데 대검 중수부장 출신 누구도 또 언급이 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 가게에 출입을 했다. 한 분은 대통령실에 계신 분. 만약에 이 제보가 사실이면 지기현 부장이 윤석열을 풀어준 게 바로 풀립니다. 그 미스터리가. 대통령실에 계신 이분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죽돌이다. 죽돌이. 죽돌이. 그러니까 이거 네. 자주 온다는 표현이죠. 죽돌이다. 근데 그게 만약에 이분이 얘기하신 것과 지기현 부장판사 그 이전이 그렇게 연결이 되면 윤석열을 풀어준 게 정확하게 설명이 되죠. 야, 이걸 지금 한 번 더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저 내용을 보고 이제 이상호 기자 일단 먼저 오늘 다 깝시다. 네. 깝시다. 그럼 성까지는 깝시다. 성을요? 아니 어지럽다. 저 대검 중수부장 출신. 저 뭐 박영수 저 특검이라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오늘 예, 아침 예. 뉴스 공장에서. 예. 근데 사실 요 얘기를 저희가 2주 전에 이 자리에서 이미 했던 얘기예요. 예. 그게 지금 다른 변주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때 저희가 국회의원을 포함한 판사 포함한 그 의원. 권력자들 예, 고위 관료. 20여 명, 예, 예. 20여 명이 확인됐고 그게 캐비넷에 있다가 이제 공작용으로 다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다른 루트로 이게 지금 얘기가 교차 검증되고 있는 와중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아직 저 단계에서 뭐 용산 수석급 박영수 국임당 의원이 나왔다고 해서 직위원을 풀어준 인과관계가 정확히 설명된다는 거는 아직까지는 이제 더 취재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재밌는 거는 실제로 요 내용이 새날에도 어제 이제 보도가 되기 시작하고 있고요. 새날에서는 그 마담 3명 중에 1명의 양심 선언이 조만간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왔고 다각적으로 취재가 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데 오늘 제가 이 사안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민주당에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속도를 맞춰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양해를 구했고 왜 룸사롱인가에 대해서 단적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룸사롱 정치가 기존 정치의 사실상 문법이고 DNA였던 거지. 불법의 성에서 자신들의 파워 체킹이 이루어져 온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룸사롱의 사장이 과거의 룸사롱 사건 중에 가장 여러분들 상징적으로 기억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6년 전에 라임 사건. 라임 사건. 99만 원 세트. 그 라임 사건의 룸사롱이 이 룸사롱이야. 위치는 다르지만 명칭을 바꾸고 손님을 그대로 끌어온 아니요, 위치는 다르지만 그 룸사롱 가장. 위치가 달라요. 그 네. 룸사롱은 영동대교 남단에 와가지고 오른쪽으로 들어가가지고 네. 네, 여하튼 그 룸사롱의 사장과 구성원이 이동한 거예요. 여기로. 네. 그러니까 손님들이 온 거야. 그때 당시도 그 룸사롱에 검사들이 많이 가기로 유명한 룸사롱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검사 3명. 있어서 그렇게 다닌. 검사 3명. 정말 전혀 모르셨어요. 아니 자, 왜 그 그래서- 룸사롱 가냐면요. 왜 가냐면은 이제 이야기 드릴게요. 많이 뜰 텐데. 그 남부지검 검사들이 갔죠. 남부지검에서 가냐면은 거기서 이제 일식을 먹고 바로 올림픽대로 차를 올려요. 그쫙 와가지고 영동대교에서 바로 딱 튀어나와가지고 우회전 해가지고 왼쪽 카바 들어가지고 한번 유턴해가 들어갔다 그 집이거든요. 아, 예. 그 호텔 뒤. 그래서 그 집 오기가 발표청사거리. 쉬워요. 자, 쉬운데 네네. 자, 여기에서 이제 룸사롱에 있는 마담 중에 한 명이 자, 공익 제보를 한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돌발 질문처럼 하지만 오늘 강남경찰서에서 그 현장을 일단 긴급하게 급습을 했습니다. 자, 급석, 침투 또는 조사 뭐 이 어떤 용어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장 확인이라고 해도 현장 확인요. 자, 그러니까 현장 확인을 왜 가만히 있는 집에 왜 경찰이 가냐고요. 아무 그러면은 이유도 없이 경찰이 현장 확인을 하러 가느냐. 자, 그래서 왜 강남경찰서에서 그곳으로 갔는지를 우리 박한천 부단장께서 이실직고를 해주시죠. 아니 내가 물어보니까 예. 거기가 업태 위반이라는데 업태 위반이 있는가를 알러 갔대요. 이렇게 예. 단란주점 허가를 내고 여자 종업원이 있는가. 아니 그 마담이 머리에 총 맞았어요. 지금 이 난리를 떨어놓고 14일 날 그 보도된 다음에 15일 날 간판까지 내리고 안에 찍기까지 막 치운다 그러는데 지금 오늘 며칠입니까? 네. 아 오늘 가가지고 그게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런 바보 같은 짓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오늘 갈 필요도 없어요. 액션만 쇼한 거네요. 그게 액션만 쇼한 거예요. 제발 쇼 좀 하지 말아요. 그 밑에 직원들 욕합니다. 자, 그러면 그것 때고 당갔어요. 강남경찰서에서는 그렇게 갔지만 쇼다. 그러면 경찰이 이 내용을 상세한 정보를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제가 지금 경찰 아니니까 모르죠 나는 거. 아니 그럼 경찰 아시는 분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아니 저게 정보가 없이 저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까? 자, 그래서 그뭐 일단 아니 뭐 그 이야기 하십시오. 그 이야기 당연히 하시는 게 계시니까. 중요하고 뭐 뭔데요? 얘기하세요. 아니 당연히 왜냐하면 계시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이게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를 서로 이제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그래도 좀 자, 그럼 우리 저 국힘도 알고 뭐 다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 다 제가 다 이야기할게요. 그 정보 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 정보를 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경찰 가능하면 경찰이면 경찰이고, 뭐 위원이면 위원한테 정보를 준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지금 그 어디 가서 도망가서 숨는다고. 그거 나중에 다 안 밝혀지지 않고 다 밝혀지니까요. 네. 우리 옛날 학교 다닐 때 보면요, 학교 앞에 이런 포스터가 붙어 있어요. 자수해서 광명 찾자. 광명 예, 찾아야죠. 그러니까 빨리 자수하는 게 나아요. 다 나옵니다, 저거. 자, 정치인도 이제 거론되고 있으니까 오늘 나온 그 정치인 말고도 뭔가 기획에 관여했다는 사람은 별도로 존재할 테고 오늘 봉지욱 기자가 이름만 말 안 했지 한 명은 우리가 거의 특정할 수 있게 말 안 했습니까? 대통령실에도 근무를 대통령실에도 있었고, 네. 수석급. 예, 수석급으로 있었고, 그다음 지금 정치인이다. 아 이거 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정도 말해줬는데 그게 누구 하면은 누구일까요? 그러면은 니 누구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수사가 매우 시급하다. 수사를 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 경찰 출신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이 정도면 인지사건으로라도 수사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거 수사하면 바로 나옵니다. 아니 바로 나오는데 그 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건 이제 제 질문이에요. 왜 자, 이 수사하고 정도면 있지 않느냐. 예. 성매매 의심되는 것이고 장부까지 있었고 거기에서 자 고위직 공무원이 예. 판사가 술을 먹었는데 접대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것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법 위반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왜 수사를 안 하냐고요? 저한테도 옛날에 누가 그런 어떤 기자분이 그리 묻잖아요. 예. 제가 이제 본청 기수대장 할 때 그럼 저는 그렇게 대답해요. 아 지금 저 공수처에서 이미 고발했다가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면 겹치기 때문에 혼선이라 할까 안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피하기 위한 면피 방법이고요. 제가 저번에 아마 일주일 전에 이 방송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만일 공수처장이라면은 지금 공수처 부가 2개 있거든요. 다른 사건 올스톱 시켜요. 예. 딱 해가지고 한 개분은 금융 추적, CCTV 분석, 위치 추적 다 하고 한 개분은 현재 지금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정보 있지 않습니까? 다 받아가지고 분석해가지고 하면요 2개 부하면 금방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공수처가 왜 있어야 되는지 존재 가치를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네. 하려면 금방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나태진님께서 이렇게 걸 주셨는데 뭐라고요? 성매매까지요? 와, 뭐 이렇게 하셨는데 아니, 이게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아니, 참 나태진 가까워요. 선생님 가까이- 지금 방송을 오랜만에 보셨나요? 아니면? 아니 저런 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강남에 줄줄이 차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기가 그 옛날에 뭐고 그 여러 가지 지형적인 원인 때문에 유흥주점 허가 안 나는 곳입니다. 네. 그러니까 단란주점으로 내고 유흥주점 불법으로. 업태를 변경해가지고 영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게 단순히 업태만 변경해서 영업한다고 단속을 할 것 같으면요 경찰력이 모자랍니다. 안 합니다. 네. 플러스 무슨 다른 불법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단속을 하게 되겠죠. 예. 제가 플러스 뭐라고 그러니까 참 저 자꾸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 가지 불법이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불법이라는 게 어쨌든 의혹, 의심의 단계를 넘어서 범죄가 확인되고 있다 이런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 이제 함익병 우리 또 개혁신당 네. 공동선대위원장이 이제 발언을 하면서 50대 남성들 룸사롱 다 가봤는데 뭐 이게 대수라고 증거도 안 되겠더만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신경질 엄청 나설 건데요. 뭐라고 얘기인지 잠깐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기현 판사가 룸사롱에서 접대를 받았다 그러는데 제 나이 또래면 룸사롱을 안 가본 사람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주 형편이 어려워서 못 간 분은 있겠지만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인연으로 룸사롱을 한두 번은 다 가게 되죠. 저 역시 룸사롱 다 가고요. 성직자 빼고 대한민국의 50대 이후의 남성이라 그러면 어떻게든지 가봅니다. 안 갔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드물다고 봅니다. 뭐 갔다는 게 자랑도 아니고 안 갔다는 게 자랑도 아닌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예. 지금 저를 말을 제외하고 하고 싶은 거지? 50대 이상의 남성분들로 추정이 되는 예. 제가 김상우 의원께는 저 50 아니에요. 안 되셨죠? 40대예요. 국민의힘에서 그래도 그 안에 상황을 또 아시니까 네. 다녀오셨습니까? 가본 적 아니, 있으신가요? 다녀온 사람이 아니 뭐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전환하는 게 저 사람의 그렇죠. 의도예요. 아, 그 제가 맞아요. 제 말이 뭐가 저 중요합니까? 얘기를 왜 하는 건지.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져본 무슨 거예요. 의도로 하는 건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다시는 이 주제로 직위원이든 고위공직자든 접대를 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든 이 주제로 이야기를 우리는 못 한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의도가 모르겠어요. 지금 룸사롱 왜 갔다고 지금 우리가 뭐라 그러는 그러니까요. 가고 안 아니, 가고가 아니, 예.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기현이 자. 거기 가서 불법적인 로비를 받았고 그게 맞습니다. 인과론적으로 직무 윤석열의 연관성이 탈출과 특혜성 재판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지금 그런 부분이 포인트인데 그거를 마치 룸사롱 가면 안 돼? 라고 하는 이 다른 주제로 지금 전형적으로 이준석이 하는 장난을 치는 건데 개혁신당에서 왜 저런 말을 해요? 저 프레임에 빠지면 안 되죠. 실제로 그럼 저도 이런 프레임을 제기하겠습니다. 함익병이라는 사람이 이지함이라고 하는 전국 그 피부 성형외과 네트워크로 성공한 네. 재벌이에요. 네. 이지함이 처음에 홍대 앞 사거리에서 피부과로 문을 열었습니다. 96년 경에. 근데 전국적으로 확 퍼진 가장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언론 플레이를 잘했는데 예. 그 당시에 룸에서 이지함의 술을 안 먹어본 기자가 거의 없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예. 룸을 무대로 해가지고 언론 플레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대단히 룸에 대해서 친화적이지. 너희들 돈 없고 형편이 안 돼서 못 간 것뿐이지. 너희들 루저고 원래 우리 이렇게 영업해 왔어라고 하는 자기의 삶의 일반. 기반이 드러난 거예요. 결국은 이준석도 결국 지금 가장 캐비넷으로 유력한 게 룸사롱의 로비 자리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뭐 2차 성접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지금 수사 중입니다만 여전히. 그러니까 룸사롱에서 시작해서 룸사롱에서 끝난 당의 성격이 부지불식이 저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어떤 이제 주제 하나가 룸사롱 출입하는 정치인들 이렇게 하면 제가 일단 패널로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제가 이제 알고 있으니까 얘기하고 싶은 오늘 그 자리는 아니지만 이제 저렇게 프레임을 전환을 해버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가본 적이 있잖아요. 네. 기자 생활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보통 룸보다는 바에 많이 가지 않습니까? 바에 가면 양주하고 폭탄하고 말아먹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옛날 일이죠. 근데 저걸 딱 보니까 진짜 대한민국의 비율로 보면요. 룸에 못 가본 사람이 50대 이상, 저는 80% 이상이라고 봐요. 실제로 특수한 경우 아니고는 룸에 갈 일이 없는 것이 룸이라는 거하고 바, 노래방은 주로 가서 뭐 거기 맥주도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룸 문화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직접 경험이 있다 이런 생각 전혀 하지 않는데 야 정말로 불호조하구나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끼워 맞추고 저렇게 해버리니까 정말로 직연이가 그럼 룸에 가더라도 문제가 없네. 직연이 가서 자 700만 원 일단 나온 것만 700만 원 접대 그 뒤에 다른 건도 있다. 그리고 혹시라도 플러스 알파까지 있을 거라고 다 알고 있는데 그걸 덮어주기 위해서 야 너희들도 다 룸에 갔는데 그게 뭐 문제 되느냐. 그 이렇게 해버리면 다 그냥 마음대로 사세요. 마음대로 살면 되지. 아니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다. 그리고 야 저런 분이 공동선대위원장을 하고 있는데도 참 이준석이 10% 나오는 게 대단하다. 근데 이준석이 대답은 또 더하죠.
뭐 본인 생각을 저렇게 얘기한 것이니까 뭐 오해가 안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가버리던데. 괜한 가정집에 오늘 부부싸움 꽤나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프레임 전환을 할 때는 주변의 피해는 최소화해야 되는데 저 프레임으로 이제 다 물어볼 거 아닙니까? 집에서도. 갔다 왔어? 갔어 갔다 안 갔어? 왔어? 저 말이 맞아? 이 프레임으로 바뀌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주제가 좀 멀어지게 되죠. 국민은요. 그 지규현이라는 사람이 룸사롱을 갔든 안 갔든 그게 궁금한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 지규현이라는 부장판사가 룸사롱을 가가지고 어떠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더 중요한 거고요. 그 불법 행위, 그 룸사롱에서의 자기가 유흥을 즐기기 위한 자금이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왔고 그 사람은 지규현의 업무와 어떤 관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접대를 받았으면 접대를 받은 다음에 그로 인해서 공정한 판결에 지장을 주었을까 안 주었을까가 궁금한 거지요. 룸사롱을 갔다는 그 사실 자체가 궁금한 게 아닙니다. 네. 정확한 왜 말씀이고요. 이 룸사롱이 지금 이 상황에 왜 문제가 되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의 탈옥과 연관이 지금 있는지. 특혜성 재판 때문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룸사롱에서 6년 전에 났던 똑같은 사건이 바로 김봉현 라임 자산운용이 검사들 접대한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때 또 본질은 거기서 결국 어떻게 그러면 그 뇌물성 술자리인데 뇌물성이 아니죠. 뇌물 술자리인데 어떻게 그러면 수사 과정에서 이게 수사가 왜곡되고 진실이 축소됐는지를 기자들이 봐야 되는데 그때도 룸사롱의 선정적인 이야기 결국 그래가지고 그 룸사롱의 뇌물이 다 사라지고 그냥 품위 유지 위반으로 해가지고 5년 뒤에 경징계로 끝났습니다. 사법처리 받은 사람도 네. 없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자칫 저런 식으로 말리면 그 룸사롱 가면 안 돼 이렇게 돼버리면 끝나는 아니에요. 거예요. 이것도 맞아요. 마찬가지로 안 꼽는 찐빵이 된다. 단호하게 왜 룸사롱에 갔는가. 룸사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과거 기득권의 밀실 정치의 DNA 산실이기 때문에 이거 정확하게 보고 우리가 혁파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요것도 하나만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게 누가 올린 겁니까? 이거는 글쎄요. 아 이게 함익병 함익병 씨가 이제 올린 건데 직접 적은 건데 누구를 범죄 저지른 주장을 해서 아니, 매도하고 한글을 저 정도 모르고 못 쓰는 사람이 어떻게 저 그러니까 누구를 범죄를 저지른 듯한 주장을 해서 매도하고 무죄 입증은 네가 해라. 참 윤석열스러운 논리 아닙니까? 싸우면서 담는다고. 어찌 민주당이 하는 행태나 윤석열이 했던 행태가 이리도 닮았나요? 셋이 어깨 손 올리고 사진 찍으면 다 룸살롱이고 술 함께 마시면 다 부정청탁이 오가는 접대입니까? 저 글을 갖다 그대로 캡처해가지고요. 저 사람 저 자식들한테 보내주고 싶네요. 너 아버지 이런 사람이다 하고요. 자 그렇게 이제 저걸 지적한 게 아닌데요. 자, 아니 저 자체가 그 자리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리고 네네. 있잖아요. 거기서 세 명이서 아주 자연스럽게 사진을 찍었잖아요. 몰카도 아니고요. 사진은 다른 사람이 찍어주고요. 그럼 그 자리를 처음 간 사람들이 그렇게 할까요? 익숙한 장소라는 익숙한 장소이기 거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의문 하나 더 제시할게요. 지금 지규현 판사가 저 재판하고 있는 사건이 우리 내란 사건 하나밖에 없나요? 다른 건들 다른 건 여러 사건이 있죠. 그 중에서 내란 사건 재판 때는 가장 많이 기자가 들어오고 가장 언론에 집중을 받죠. 그러면 왜 하필 그 재판에서 자기의 신상에 관한 발언을 했을까?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법관회의 문제도 좀 다뤄야 하는데 법관회의 26일 날 벌어질 때 과연 어떤 안건과 주제를 가지고 최종 결론을 낼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또 다음 기회에 한번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